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꿀입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 생일 때 보내주셨던 분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후원 덕분에 제가 든든하게 열심히 하루 아침을 한울로 시작하고 저녁을 한울로 마무리하는 그런 날로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밀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테드 상업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댓글 중에서 그 필 윈드 캉님 9642님께서 이거 원래 테드 3상 디자인 할 때부터 예정되었던 세계 임상 중 하나 아닌가요?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없는 듯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별 의미도 없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 전문가라는 게 있나 싶더라고요. 기존 설명은 하는데 기존 비교나 글로벌 시장 구조나 트렌드를 아예 읽어내지 못하는 게 국내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들은 너무 고평가하시는 듯 그냥 이벨루에이트나 바이오피어스 등 직접 찾아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테드 3상 관련해서는 맞아요. 원래 예정돼 있던 세계 임상 중 하나인데, 어제 시작을 했고, 제가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상업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일단은 그 기존에 테드가 계획했던 세계 임상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아제넥스도 똑같이 아마 삼상 디자인 3개를 아마 가져가고 있을 거고요. 테드 임상에. 그리고 참고로 좀 저도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구 쪽 질환 관련해서 FDA가 좀 엄격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임상을 2번, 3번 진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똑같은 데이터들이 좀 도출이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구 쪽에서는 FDA가 임상을 좀 까다롭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제넥스나 이뮤노반트나 테드 임상은 이렇게 예정된 3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환자 투약 등록이 어제부터 또 그 기존에 투약받았던 환자들이 지난주부터 등록이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뭐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연찮게도 주가가 그때 10월 17일이었나요? 네, 그때 금요일날 FDA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9일에 이뮤노반트가 또 급등이 나왔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라보는 건 테드의 상업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급등이라고 할 정도의 등락폭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떨어지진 않고 강보합권에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장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드의 상업화를 주가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테드는 이미 너네 바토클리맙 상업화 안 할 거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상업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난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좀 땡겨서 반영을 할게 라고 해서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지 주가에 올라가는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굳이 꼭 하나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가 상승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뭐 TED 3상에 대한 바토클리맙의 임상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뭐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면 증권가에서나 그런 것들 리포트가 아마 나왔을 거고 3상 발표다 뭐 상업화 하나 아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언급이 좀 나왔을 텐데 바토클리맙에 대한 언급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네 바토클리맙 안 하고 아이메로 프루바트로 집중할 거잖아. 바토클리맙 때문에 너네 상업화 안 할 거니까 아제넥스한테 너네 손 쓸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제넥스가 지금 다 시장 점령하고 있는데 이뮤노반트 너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테드 상업화 얘기가 나오면 테드 상업화 이제 하려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는 않고 있긴 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한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테드 상업화 한 대에 너무 집중하시면 이게 실망감으로 또 장기간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가져가야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멀리 봤을 때 기대감이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토클리맙의 상업화 한 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바토클리맙 투자 상업화 안 한대 라는 발표가 나와버리면 그 투자 포인트에서 좀 실망감을 느껴서 또 매도를 누르시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 상업화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느긋하게 여유롭게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어떤지 싶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토클리맙을 상업화 하냐 안 하냐 뭐 이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댓글 남겨주신 내용 중에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내용이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본인과 스타일이 다른 애널리스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댓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스러운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전문직이신데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으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뭐 기존 비교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 구조나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얼마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옆에서 못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댓글을 무시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근데 좀 저는 생각이 다르다. 애널리스트 분들의 글도 하나하나 되게 생각 많이 정성스럽게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언급도 사실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다, 뭐 블로그다 하면서 뭐 챗GPT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있고, AI로 통해서 기업 분석을 많이들 찾아보시고 하시지만, 그런 사람이 분석해서 사람이 뭔가 그 느끼는 어투나 감정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전망에 대한 미래 확신이나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AI보단 당연히 사람이 더 표현력이 훨씬 풍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언급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에 대한 리포트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읽어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산업 분석 리포트 잘 된 거 너무 많아요. 바이오 회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산업 분석에 대한 리포트들도 잘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보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분도 아마 열심히 잘 찾아보시고 읽으실 것 같긴 해요. 뭐 일부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로이반트가 이제 어제 공지를 했는데 11월 11일이 이제 구겐하임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잖아요. 11월 그 전날 11월 11일 월요일에 로이반트 어닝콜 그 실적 발표를 합니다. 보통 어닝콜은 실적 발표할 때 다 했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 한 9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닝콜을 아마 그때 할 것 같고, 간단히 상식적으로 이게 EQ라고 되어 있는 건 2분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죠? EQ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회계 연도가 따로 있어요. 지금 얘네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1분기가 얘네 4분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분기가 얘네 1분기. 그러니까 하나씩 느려요. 우리가 하나씩 빨라요. 그러니까 빼기 1을 하면 돼요. 우리나라 3분기는 얘네 2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Q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회계연도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도 쓰긴 쓰는데 회계연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아무튼 11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 9시에 어닝콜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거는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개발 계획 같은 것 좀 나올 것 같고요. 추가로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질병 확장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내년도에 공개될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임상 이상, 개념 임상 같은 경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드에 대한 데이터 발표와 상업화 여부까지도 아마 이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12월 달에 따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취합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치료 완료한 환자들에 대해서 위약군 환자나 아니면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방송해드린 확장 임상에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취합이 된 것 같아서 이때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10 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이뮤노반트가 올라가는 건 이 어닝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조정을 하고는 있는데 조정다운 조정은 아니지만,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싣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테드가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해도 만약에 주가가 그때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9시면은 발표가 장이 10시 반에 시작이니까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장이 시작인데 밤 9시부터 어닝콜을 하면 그때부터 프리마켓이 이미 개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드 상업화 안 한대 하면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몇 프로 막 이렇게. 근데 이미 그거는 주식 시장에서 모두가 알려진 악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사실 축축 타이밍일 수는 있어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뮤노반트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그 핵심 자산군들에 대한 기대감, 그 IgG 감소 농도에 따른 딥한 유효성과 함께 편의성까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FCRN 저해제에 대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테드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좀 주도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테드가 이제 상업화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셔도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테드가 상업화를 한대 안 한대라는 결정이 나버리는 순간 모두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터지는 순간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고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드에 대한 결과가 아이메로 프로바트, 그러니까 테드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유효성이 입증이 되고 그런다면 미국에서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마브로 상용화를 안 하더라도 일본 시장은 한올바이오파마가 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토클리마브를 상업화를 할 거고요. 일본 제약사에 아이메로 프로바트와 같이 바토클리마브를 묶어서 기술 수출을 아마 체결을 하는 계약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추가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11월 10날 바토클리마브 테드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이뮤노반트가 우리 상업화할게. 근데 우리가 안 팔고, 우리는 영업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팔고 다른 제약사에 판권을 넘겨서 팔 거야. 계약을 따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판매를 승인을 하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죠. 그건 플러스 알파고, 그러니까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돼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상황이고 상방은 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테드 상업화를 할게 라고 하면 어쨌든 이뮤노반트는 얘네들이 영업망 구축을 할 일은 없어요. 로이반트도 그렇고. 왜냐면 얘네는 이런 제약 회사, 존슨앤존슨이나 뭐 이런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완성형 제약사가 아니라 순수 바이오테크 회사로 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판매망을 구축해서 판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바이오테크 회사 특성상 이 판권을 다시 넘겨서 그냥 현금 흐름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테드가 상업화 돼도 뭐 나중에 상업화 안 한다고 해도 그 유효성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아이메로 프로바트와 같이 뭐 판권 계약을, 그 이뮤노반트가 M&A가 된다고 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와 같이 M&A를 시켜버려서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아예 없기 때문에 M&A까지 얘기하는 건 좀 서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M&A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서툰 것 같고, 바토클리마브 테드에 대한 발표가 만약에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해도 그만, 상업화 한다고 하면 잭팟. 그러니까 바이오테크 회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영업망 구축은 안 합니다. 외부로 판권을 팔든지 아니면 바토클리마브만 따로 떼서 다시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판권 계약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판권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는 제약사에게 판권을 팔아서 계약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한올은 그 계약이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올의 계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열티 구조나 그런 것들이 아직 변함은 없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한 분이 실명이신 분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24주차 추가 확장 임상이 10월에 시작되었다면 바토 테드 3상 결과는 내년 2분기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올해 3상 결과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중간 발표라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분 답변은 올해 발표가 나요. 테드 3상 결과 탑라인 결과라고 해서 주요 지표를 달성을 했는지 안구 돌출 정도 2mm 이상 들어간 환자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주요 지표인데 주요 지표에 대한 결과는 올해 나오고요. 11월, 12월 달 안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상 추가 임상에 대한 발표는 아마 따로 할 거예요. 따로. 그걸 아마 따로 할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만 갖고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할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11월, 12월 안에 발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일정 11월 10일 일정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찍게 된 거는 다음 단계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자입니다. 과연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TED 상업화를 안 할 경우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제 이미지 트레이닝에 근거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또 다르실 수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냐에 또 따라 다를 수 있고 주가가 제 예상대로 흐른다는 건 절대 더더욱 아닙니다. 주가는 제 예상대로 절대 안 흐를 거예요. 근데 그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테드의 상업화를 안 할 경우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불확실성 해소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주가가 잠시 출렁이더라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고 잠시 하락 후에 곧바로 반등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라면 저는 일단 관망해야죠. 관망. 그냥 뭐 바라보고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 투자 성격상 이 당시에 주가가 출렁인다고 저가 매수를 해야지 할 만한 현금을 제가 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예수금이 거의 뭐 10원, 20원대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1,000원, 2,000원 남으면 소수점 투자를 또 해버리거든요. 한올바이오 파마에.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관망을 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 그냥 지켜봐야죠. 뭐 지켜보고 근데 만약에 상업화 안 할 경우에 잠시 출렁이는 게 아니고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그러니까 이 하락세가 한 며칠 갈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죠. 제 월급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현금이 나올 때까지 제 현금이 생길 때까지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겠습니다. 저는 기다려야죠. 이때도 기다리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만약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뭐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추천은 아닙니다. 뭐 더 사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이뮤노반트가 TED를 상업화 할 경우 저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급등이 나오겠죠. 플러스 알파니까 급등이 나올 거고 아마 뭐 몇 프로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뭐 10% 이상, 20% 이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뮤노반트 주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등이 나올 텐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급등했을 때 팔고 싶다. 달콤한 수익 먹고 싶다. 절대 금물. 왜냐면 이때부터는 TED가 상업한다는 건 한올바이오 파마가 추가 로열티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매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더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추가 현금 흐름이 계속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올 입장에서는 한올도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전통 제약사의 느낌도 있지만 바이오테크 회사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킨슨병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에 대한 임상 이상을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는 현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매년 로열티가 들어올 거니까 현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추가 임상, 파킨슨에 대한 추가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또 파킨슨 임상 이상이 어느 정도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지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그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또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도출이 된다면 기업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어디서 계약을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기술을 사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참을 겁니다. 무조건 참을 거예요. 일단은 뭐 저는 2035년까지도 들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이 진짜 그때 향후의 수익의 단 1%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참을 거고 절대 금물입니다. TED 상업화를 할 경우에는 정답은 딱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멘트,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다. 이거를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 추가 매수는 이제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2, 3만원, 3만원, 4만원일 때 이렇게 많이 좀 주식을 모아놓으려고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막 7, 8만원 됐다. 그때 가서 주식을 막 더 모으기는 이제 금액대가 좀 세져서 제가 못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살 수 있는 만큼만 추매를 하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좀 지금 막 10주 살 거 그때는 한 3, 4주밖에 못 사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뭐 테드 상업화 하냐 안 하냐 이제 결론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행보는 뭐냐? 그 다음 행보는 아이메로 프로바트 기대감입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할 거다. 그 기대감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기업 가치가 이제 상당히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뮤노반트는 이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상업화를 목표로 지금 임상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 컨퍼런스가 9월달에 했던 컨퍼런스 2개 중에서 어느 컨퍼런스에서는 이뮤노반트가 어떤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냐면 우린 어차피 약을 상업화하고 팔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어차피 상업화 단계까지 개발을 할 거야. 실패 안 할 거야. 실패 안 할 거야. 우리는 실패를 안 할 거야. 라는 자신감까지 비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 합니다. 좋게 나올 겁니다가 아니고 정말 자신감 있는 멘트로 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상업화를 할 거다.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집중력 있게 지금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에 집중을 더 하고 있고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상당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또 관망이죠. 관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미지 트레이닝 하나를 해야 될 게 만약에 바토클리맙으로 TED 임상이 성공한다면 상업화가 아니라 성공한다면 미국에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유효성이 나오고 해도 만약 이뮤노반트가 상업화 안 할게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테드는 임상 성공을 한 거잖아요. MG 중증 근무력증처럼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한올이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테드 임상을 성공을 하면 일단 일본의 바토클리맙과 아이메로에 대한 판권을 기술 수출을 할 거예요. 판권 기술 수출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가치를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뮤노반트 시총의 약 2분의 1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뭐 3분의 1은 좀 적고 한 5분의 2 정도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이뮤노반트 시총의 약 40에서 50%까지는 좀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테드 임상 성공만 하더라도요. 성공만 하더라도 그러면 미리 이제 주가는 반영을 하니까 일본의 기술 수출할 거, 상업화 할 거까지 일본은 또 테드가 지금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돼가지고 임상 그 승인에 대한 결과도 빨리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가도 좀 높게 측정할 수도 있어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40%에서 50%까지 시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50%를 못 받는다면 40%까지만 받는다면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로 인한
중국 신약 승인에 대한 지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추가로 기술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이 중재 절차 때문에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판권 기술 수출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 요인이 있어서 50%까지 못 받는다면 40%까지 받는다면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테드 임상만 성공하면 일본은 바토클리맙을 한올은 일본의 바토클리맙을 기술 수출을 꼭 할 거다. 그러면 그 가치까지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뮤노반트 시총에 대비해서 한올이 그 정도 시총, 지금 딱 이뮤노반트 시총이 지금 현재 한 5조 3천억이거든요. 그럼 딱 반 정도로 깎는다 치면 2조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2조 6천억 정도 되려면 주가가 한 4만 8천 원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으로 테드가 성공한다면 주가가 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4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뮤노반트가 상업화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테드 임상을 성공을 하면 일본에 대한 판권 계약이 있기 때문에 4만 한 3천 원, 5천 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저만의 계산법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각 다르게 하신 분들은 또 댓글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댓글, 원래 테드 삼상 디자인 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게 삼상 임상 중 하나 아닌가. 제가 이거 보고, 맞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맞다. 임상 지금, 날짜 2022년부터, 스터디 스타트 날짜가 2022년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네, 이걸 놓쳤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댓글이 정말 저한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거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들 댓글 꼭 달아주시고,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테드 상업화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이뮤노반트가 바이오테크 회사고, 저도 사실 상업화 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뮤노반트가 바이오테크 회사고 상업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산기 두드릴 겁니다. 테드를 상업화 했을 때 또는 다른 데 판권을 넘겼을 때 상업화에 대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생기는지나, 본인들이 들어가야 될 비용, FDA 승인 신청이나 뭐 이런저런 영업망에 판권을 수출한다면 좀 덜 하겠지만, 본인들이 상업화는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판권 계약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나, 아니면 뭐 FDA 승인에 대한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결정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서,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본인들이 얻을 게 많다 하면 상업화를 할 거고요. 만약에 두드려 봤는데 나갈 현금이 너무 많다, 생각보다, 뭐 물론 들어오는 돈도 있겠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미 태페자가 갖고 있는 시장도 있고, 바토클리맙이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다 선점하진 않을 거고, 선점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즈넥스가 내년 하반기에 또 데이터 발표가 나오고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즈넥스도 시장에 들어올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아마 생각을 해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상업화 안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마음은 상업화 했으면 좋겠다는데 머리는 상업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플러스 알파다, 상업화를 하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다, 땡큐네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좀 실망감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오래 투자하시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지속 가능한 투자,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실 때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마음은 불편해요. 머릿속으로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제 마음도 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벤자민이란 댓글을 남겨주신 거, CIDP 익스텐션 스터디 업데이트 얘기도 있던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CIDP 익스텐션 스터디는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바토클리맙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익스텐션 스터디를 미리 해서 이 자료를 아이메로 프로바트 자료에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IDP라는 질환 자체가 너무 만성 질환자가 많고,
임상 그 환자를 모집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왜냐면 막 스크리닝 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자를 막 걸러야 돼요. 약물 투여도 막 그 전에 먹었던 약물 약 기운도 다 빼야 되고 막 그런 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 이상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모집 추가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익스텐션 스터디를 해서 장기 데이터를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이메로프로바트 데이터에 참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임상입니다. CIDP 익스텐션 스터디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조금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간결하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바이오 회사 설명할 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최근에 구독자가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시면 좋아하신 점은 이런 일정 확인들 같은 거 제가 지금 미리미리 확인을 해드린다 라는 것들 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최근에 또 이번 영상에 또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가주시고요. 댓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 제가 다 하트 누르고 있죠.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슈퍼땡스는 금융치료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꼭 후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분석해서 내용 전달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주식장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